주민들에겐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처방됐다. 척추질환은 만성질환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는 병이다. 수술이나 병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습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바로 세우는 길일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올해 27살의 김선영 씨. 추간판 탈출증 환자다.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해가지고 항상 평상시 자세가 이렇게 앞바다리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악기를 타는 거였어요. 그거를 10년 정도를 하다 보고 지금은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한 하루에 평균 8시간 반 정도는 쭉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요. 컴퓨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허리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뒤쪽 커버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했던 것이 디스크에 손상을 준 것이다. 한 번 시작된 통증은 직장 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게 했다. 전문가들은 바른 자세에서 척추의 건강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양반다리하고 앉지 마세요. 쪼그리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거 들 때 준비 운동하고 드시고 무릎까지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1년 전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은 이상훈 씨.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는 습관부터 바꿨다. 바로 앉아서 일할 때의 자세다. 일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바짝 붙여서 앉도록 신경을 쓴다. 약간 좀 앞으로 좀 숙여지는 자세, 그런 자세여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뒤로 좀 받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허리를 쭉 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했었죠. 등이 의자에 떠 있고. 네, 등에 의자 떠 있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허리 디스크는 한 가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자연히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허리 디스크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척추가 서야 우리 몸이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서는 건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척추가 서느냐 사실은 알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을 유지하고 또 그거를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주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허리까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걷지조차 못했던 문지혜 씨. 치료와 함께 걷기 운동 처방을 받았다. 척추를 받쳐주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려면 바른 자세의 걷기가 가장 좋다. 가능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보폭을 크고 그 다음에 허리를 세우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퇴화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몸이 굽어가는 것도 멈출 수 있고 허리에 스트레스를 반드시 감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싫어했던 문지혜 씨. 하지만 요즘 매일 집 근처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 잃어버린 일상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운동은 그만큼 절실하다. 한 걸음 뗄 때마다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었던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운동을 하며 증세가 호전되면서 지혜 씨는 마음 놓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엔요, 막 온 근육들이 다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도 막 당기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개운하고요. 뭐라고 할까? 좀 편해요. 치료를 좀 받아도 된다고. 수술 경과가 좋은 박상현 씨가 퇴원을 앞두고 있다. 통증이 사라지니 얼굴도 밝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척추의 건강이 달려있다. 수술 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 그다음에 근육의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척추 수술 이후에 그 재발률도 낮추고 이제 건강한 수술 효과를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박상현 씨가 일상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연과 운동이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요즘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전에는 뭐 힘만 믿고 막 이것 듣고 막 저것 들고 막 그랬잖아요. 좀 그런 거 조심 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밑받침을 해서 좀 허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았으니까. 박상현 씨는 매일 1시간씩 걷는 일도 거르지 않고 있다. 평소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들이 척추 질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오히려 단순하다.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걷거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바로 서고 건강이 바로 선다. 중국의 덩샤오핑, 넬슨 만델라, 로버트 드니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전립선암에 걸렸던 사람들이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전립선암 환자 중에는 대통령, CEO, 영화배우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유독 많아서 일명 황제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전립선암은 남성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악명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조사 결과 전립선암의 증가율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안에 전립선암이 3대 남성암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 하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한 암이기도 합니다. 몰랐죠, 전혀. 전립선암이라는 얘기를 전혀 몰랐지. 검진을 받아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그 전에는 그런 거 뭐 의심도 안 했죠. 술만 먹고. 네가 암만 그래봤자 말자씨는 내 말자씨여. 뭐요? 중후한 연기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박규채 씨. 하지만 그도 중장년 남성을 위협하는 전립선암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건강하니까. 내가 이래봬도 유도 선수도 했고 배구 선수도 했고 운동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필요를 못 느꼈네요. 검진에 대해서. 그럼. 수술 후 5년. 연기 이외 다른 일에도 꾸준히 도전할 만큼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다. 작시는 참 훌륭했는데 너무 훌륭하니까 작곡하시는 분이 어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받았던 전립선 암 검진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내 전립선암을 제일 먼저 진단을 해주신 분이. 이제 우연히 아무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 소변 관계가 어떠신가 이것을 우연히 이제 여쭤보니까 조금 그 전립선하고 관계가 되는 증상들이 좀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고. 운이 아주 좋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내가 명이 갈 데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박규채 씨처럼 증상이 있어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매년 꾸준히 받아온 조기 검진이 아니었다면 유재구 씨는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해도 전립선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나는 워낙 건강해서 그런지 증상은 전혀 못 느꼈어요. 한발 다 일 다 했어.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던 것은 유재구 씨 동생도 마찬가지다. 막내 동생이 나하고 같은 암에 걸려갖고 같이 고생했고 지금은 수술하고 해서 완쾌돼서
삼형제가 다 똑같은 수술을 했어요. 또 한 분이